어디로 가냐? 스위스로 가겠어요. 스위스랑 아이슬란드로 갑니다. 근데 이것도 참 특이해요. 스위스랑 아이슬란드로 갔는데 그 김정은이가 스위스에서 공부했죠. 근데 그것도 참 특이해요.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그리고 뭐 한간의 소문에는 김정은 나중에 뭐 나라 망하면 아이슬란드로 도망간다는 소문도 접한 적인데 아이슬란드도 지금 이거 가상화폐 하고 있거든요. 물론 중국 자본으로. 중국인들이 다 가상화폐 생산하는데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전기를 뽑아 쓰다 보니까 그 정전이 될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 생산하는데 지금 전기를 뽑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이슬란드. 그래서 이미 스위스는 중국 위안화 스와프 제도를 2015년부터 얘기를 해서 이미 201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번에 스위스랑 스와프 제도를 맺었죠. 금액상으로는 2등이에요. 1등은 캐나다, 무제한. 2등이 스위스. 그래서 스위스가 왜 심각한 문제냐? 세계에서 현금 지폐 중에 가장 비싼 현금 지폐가 스위스 프랑입니다. 1천 스위스 프랑이 한국 돈으로 145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5만 원권 만들었을 때도 말이 많았죠. 돈 세탁하는 거 아니냐, 비자금 주려고 하는 거지 막 해서 말 많았고 10만 원권 나오는 것도 못 만들었잖아요. 근데 스위스 프랑은 그냥 1천 스위스 프랑이 그냥 145만 원짜리. 근데 중국이 스위스랑 붙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돈이 없어요. 미국 애들이 각종 무역 제재도 가하고 금융 제재를 가하면서 돈이 딸리거든. 그 부족한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계 금융은 누가 지배합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유태인들이죠. 시리아에서는 지금 내전이 일어났어요. 시리아 내전. 이스라엘이 이슬람이랑 싸우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슬람이지만 시아파 이슬람이랑 싸우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근데 시아파 이슬람이랑 싸우는데 시리아 정부군이 시아파입니다. 이런데 시아파 정부군을 지원하는 게 러시아, 중국, 헤즈볼라예요. 얘네들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올해 중국이 시리아 내전을 빨리 종식시키고자 중국군까지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은 적일까요, 아닐까요? 적이죠. 자, 그렇다면 중국은 달러 시스템의 혜택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높겠네. 그러면 중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금 위기의 코너에 몰린 거죠. 그러면 중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집단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개예요. 하나는 유태인, 또 하나가 얻은 것 같아요. 좀 이따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러시아도 붙었고 이란도 붙었고 중국도 붙었어요. 이렇게. 여기서도 커넥션이 보이죠? 가상화폐를 통한 커넥션에 러시아, 이란, 중국이 붙었어요. 시리아 정부군은 러시아, 헤즈볼라, 중국이라고 했죠. 헤즈볼라는 시아파 이슬람, 이란도 시아파 무슬림. 커넥션이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반미 정선을 형성하는데 그거를 이용하면서 전쟁에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달러 체계에서 벗어난 비트코인을 가지고 하는데 그 비트코인을 스위스 프랑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의 최고 은행인 스베르방크도 스위스랑 암호화폐 거래한다. 이란도 거래한다. 중국도 거래하겠다. 쫙쫙 연결되는 거예요. 스위스 은행은 누가 예금 줍니까? 바티칸이에요. 자, 그럼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중국이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중국이 돈이 없는 중국한테 바티칸이 돈을 왜 꿔줘야 됩니까? 여러분 돈 꿔줄 때 그냥 꿔주는 거 아니죠? 담보를 잡죠? 무엇을 담보로 잡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황이라면 바로 신자예요. 신자. 중국에 1000만 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을 잡으면은 짭짤한 수입이 생기겠죠. 여태까지는 그 추기경이나 주교를 다 중국 공산당이 지정해 줬었는데 이제는 바티칸에서 직접 지명하게 된 거예요. 즉 중국은 미국과 금융전쟁에서 코너에 몰리자 카톨릭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담보는 뭐예요? 인구죠. 나 인구 많아. 13억을 카톨릭화 시켜봐. 너 얼마나 돈 많이 벌겠어. 이 시점과 어떤 시점이 더 잘 맞아 들어가냐면은 지금 중국에서 개신교교에 막 때려 부수죠. 하는 그 개신교 신자는 천주교로 가기가 쉽습니다. 어차피 중국 애들도 돈 때문에 가는 거야 얘들. 예? 지금 중국에서 신고 안 된 교들 다 때려 부수고 있잖아요. 물론 거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개신교 쪽은 친미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싫어합니다. 때려 부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다 어디로 가게 해서 그 인구가 카톨릭으로 몰려가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일 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처음에 비트코인 문제가 단순한 북한 핵개발 자금으로만, 그러다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종교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색깔을 칠해놨는데 이게 지금 카톨릭 국가들이에요. 진할수록
흰자가 많은 건데 이것과 커넥션은 같이 움직입니다. 검은색으로 쳐 나라는 지금 현재 그 돈세탁 커넥션이에요. 아이슬란드, 스위스, 러시아, 이란, 중국, 한국, 비트코인으로 연결된. 그리고 여기서 움직이는 화폐는 뭐다? 스위스 프랑. 달러가 아니에요. 이제. 왜? 달러를 하는 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스위스 프랑을 움직이려면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당연히 바티칸. 그리고 나서 스와프도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한국이랑 스와프 맺은 국가들이에요. 자, 여기서 색깔이 겹치는 나라가 어디예요? 돈세탁, 그러니까 검정색과 빨간색이 같이 겹치는 나라. 스위스, 중국, 한국. 미국이 중국이랑 금융전쟁을 한다고 해서 중국을 곧바로 때릴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스위스를 공격할까요? 바티칸을 공격할까? 너무 몸집이 크다고요. 누구 치겠어요? 한국 금융위기 올 수 있다니까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왜 이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그 제가 늘 강의 때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정치인들 뇌물 먹을 수 있다예요. 절대 받아서는 안 될 돈이 있다고요. 그거 왜 받냐는 거죠. 지금 문재인이가 앞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이것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베트남처럼 되면 어떡하냐.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 베트남처럼 안 됩니다. 왜? 미국이 한국 절대 포기 못하니까. 대신에 우리나라는 시리아처럼 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미국은 한반도를 절대 안 나가요. 한반도를 포기한 순간 태평양 방어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일본도 골치 아파요. 일본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자위대라든가 이런 군대 들 개발하면서 국방비 들 쓰면서 경제 개발했던 건데 남한이 무너지면 일본도 군대를 키워야 된다고. 근데 일본이 정식 군대화되는 건 미국이 또 원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일이 꼬이는 거예요. 일본이 보통 국가 되는 거는 중국도 원하지 않지만 미국도 원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 자위대의 힘을 되도록 배제하면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패권 질서를 잡으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이랑 같이 하려는 게 원래 목표인데 지금 한국이 안 하겠다 그러죠. 한국이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수? 안 한다니까요. 시리아처럼 되는 거예요. 시리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개판되는 겁니다. 네? 금융위기 다음에 전쟁이 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한미 군사동맹을 명확하게 맺고 한 파트너로 간다면은 우리는 진짜 미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15분 만에 짧게 전쟁 끝내고 남북통일 이룰 수 있어요. 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근데 압도적인 군사를 할 때 한 가지 미국이 갖고 있는 단점이 뭐냐? 육군이에요. 한국에 60만 육군이 필요하다고요. 그거 없으면 미국이 폭격은 해도 점령을 할 수가 없다고. 한국 사람들이 가서 태극기를 꼽아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전쟁이 지저분해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리아꼴 나는 거라니까. 그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중동에 살았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중동 살 때 시리아가 사우디아라보다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방적인 게 문제인 것 같아. 시리아는 다른 사우디아라비아랑 다르게 개방적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차도로도 안 하고 뭐 여자들도 대학교 다니고 다 했어요. 참정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좌파들이 들어와서 똥탕 쳐버렸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포기하겠어요? 미국이 시리아를 포기하겠어요? 그 석유가 나는 지역인데 포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전 상태로 가잖아요. 한국은 그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될 건 베트남이 아닙니다.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시리아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남북 이 문제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요소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친미예요. 근데 그것도 친중 친미가 아니라 반중 친미해야 돼요. 왜? 북한이 존속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친중 친미를 하는 거는 보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왜 빨갱이랑 손을 잡고 보수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도 공산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손을 잡아서 북한을 견제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중국이 왜 그 짓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결론 뭐냐? 이 보시면은 이 미국에서 조사하겠다던 이 6개 은행을요 그대로 우리나라 자체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은행이에요. 그러면서 국민은행에 뭐 취업 비리가 있었다는 등 무슨 비리 지금 계속 조사하고 있어요. 누가 조사해요? 검찰, 법원, 금융청에서 계속 조사한다고 해요. 같은 사건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왜? 너 이 새끼 주둥아리 열지 마 이거거든요. 미국 애들 와도 입 뻥끗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국민은행이 협조 안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점적으로 조져버렸죠. 그리고 이걸 누가 지금 TF팀이 합니까? 청와대예요. 그거 왜 하냐는 거예요 청와대가.
청와대가 이런 거 왜 신경 쓰냐는 거예요. 도대체 찔리는 거 있냐는 거예요. 예? 찔리는 게 없으면 해야죠. 테러 자금에 혐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당연히 협조되는 거 아니에요? 테러 자금에 움직인다는데. 그리고 중국 전문가들은 여기 워싱턴에서 국제회의할 때도 얘기했어요. 남북통일 원하지 않는다고. 미국은 원합니다. 그리고 이거 백제사까지 얘기하는 거고, 미국은 원해요. 통일을. 근데 단 미국이 통일을 반대하는 한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친중이에요. 친중. 친중이면 통일 반대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거는 남한하고 북한이 자연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된 걸 원하는 거지, 그게 빨갱이 국가가 된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빨갱이의 정의는 단순히 북한이 적화한다는 게 아니라 남한도 적화가 되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김정은이는 반중이에요. 최소한. 근데 왜 남한은 친중이 됩니까? 미국이 제일 우려하는 거는요, 중국이에요. 중국화예요. 한반도의 중국화. 예? 그래서 제가 옛날 때 극단적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진짜 남한이 이렇게 친중화 된다면은 진짜 어쩌면은 차라리 북한을 손잡는 것도 나을 수 있겠다. 왜? 북한은 최소한 친중을 안 하니까. 장성택이 때려 죽이는 거 보세요. 장성택이 친중파예요. 네? 너무나도 어이없는 짓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한 쪽에서 친중, 그 다음 친북행위를 하게 되면요, 남북통일 안 됩니다. 그거는 중국이 원하는 바이기도 해요. 왜? 압록강을 맞대고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중국에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그게 싫기 때문에 이 짓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싫기 때문에. 북한은 진짜 금방 쓰러뜨릴 수 있어요. 군사시설이 노후화됐어요. 모든 자금을 핵 개발에 쏟아부었는데 핵도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군사력은 상당히 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한국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통일 안 돼요. 그리고 이미 8.15 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흡수 통일도 안 하고 북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문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평창올림픽 때는 한반도기 들고 나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말이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남북통일 안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한반도기 왜 들고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얘기하면서 중국을 같이 오늘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중국에 대한 문제를 전혀 생각 안 하면요, 여러분들은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모르는 사이에 적화됩니다. 그리고 이미 적화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니 91년도에 그 학생운동에서 공부도 하나도 안 한 그 무식한 대가리도 없는 주사파들이 어떻게 지금 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냐고요. 능력도 안 되는데. 다 중국에서 뒷돈 대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중국하고 제가 산업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무역 끊어도 돼요. 왜? 중국하고 한국하고 무역하는 사람들은 다 친중파고 다 매국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무역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때 강의 때도 제안했던 게 무엇이냐, 중국하고 무역 끊어버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지금 반덤핑이나 이런 걸로 지금 무역 보이콧 하잖아요. 그거 먹자예요. 차라리. 중국이 그 돈 먹고 세계 2등의 GDP 국가가 됐거든요. 우리 중국에 안 팔아먹어도 돼요. 미국 시장만 먹어도 어마어마한 국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비트코인 갖고 이거 돈 먹으려고 하지 말고, 비트코인 갖고 지금 증권에서 하는 거, 증권에서 지금 금융 투자하는 사람들 거의 70%가 좌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거래도 하는 거예요. 아니 중국 애들이 비트코인 검은 자금 받을 때 우파 금융권 사람들이랑 거래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우리나라 금융권이 좌파 작용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한국에 계신, 미국에 계신 많은 교포분들도 이 중국에 대한 경각심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보고, 중국 문제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저한테 미국 성적이도 주시고 하셨는데, 그 태극기 집회하는 게 지금 미국의 도움을 받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저거 성추행 같은 거 백날 해봐야 미국은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성추행 갖고 미국이 개입합니까? 그건 내정 간섭이지. 미국이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개입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는 대북송금이에요. 그 대북송금이 핵 개발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문제를 까야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문제를 까야 미국이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주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명분으로 경제 제재를 취하면 누가 손해보겠습니까? 좌파들이 손해봐요. 돈줄이 끊기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는 정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비트코인 문제를 까야 되고, 비트코인 문제 까지는 순간 여태까지 깨끗한 척했던 그 좌파애들의 모든 금융비리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